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또 새로 나온 SUV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드디어 나오시기 되었죠. 셀토스. 드디어 26년 1월부터 풀체인지 모델이 공개가 되어 오늘 하이브리드 모델로 시승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은 이번 셀토스 풀체인지의 하이브리드 모델인 이륜 X라인 최고 등급의 최고 풀옵션을 시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실내 탑승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장재와 또 인테리어 느낌을 살피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요즘 최근 기아에서 나오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의 실내 디자인과 굉장히 흡사하게 나왔죠. 이 셀토스는 이제 친환경 라인업도 지금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지만은 전기차 라인업이랑 엄연히 별개로 내연기관 라인업이라서 디자인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녀석이 지금 나온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이나 인테리어를 보니까 앞으로 새로 출시하게 될 기아 신차 라인업도 이런 실내 인테리어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리 셀토스라고 해도 X라인 최고 등급인데 왜 가죽이 안 보이는 것 같냐? 여기도 가죽 아니고 이건 가죽인가? 가죽 같긴 한데 긁히진 않아. 또 뭔가 전반적으로 플라스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내장재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또 가죽이네. 여기는 가죽이고, 내가 앉아있는 시트 당연히 가죽이겠고, 얘는 또 가죽 아닌 것 같고. 뭐지? 가죽을 왜 이렇게 아꼈지? 나름 친환경 차라고 전기차처럼 뭐 바이오 소재 이런 거 쓴다는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럴 리가 없는데. 1, 2열 도어 암레스트, 그래, 여기는 들어가 있어. 아, 진짜 여기밖에 안 들어가 있네. 자, 놀랍게도 이 셀토스는 내가 잡고 있는 이 핸들의 가죽, 내 운전석에서 이제 팔이 닿는 암레스트, 시트 말고는 가죽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죽이 들어간다고 더 실내 인테리어가 더 좋아지고 그런 건 꼭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싼 차가 될수록 뭔가 이런 실내 내장재에 좀 더 신경 쓴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게 이제 가죽을 얼마나 발랐냐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다 플라스틱이네요, 아쉽게도. 근데 진짜 이런 만듦새 같은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버튼부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래도 전반적인 내장재 만듦새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찌걱대는 소리도 안 나고요. 요즘 나오는 기아 전기차 라인업처럼 이제 실내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버튼부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고요. 여기 문 손잡이 쪽, 이쪽을 보시면은 통풍 시트나 이제 열선 시트 같은 이제 시트 이제 온열 조절 옵션이 다 여기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아차들 보통 센터페시아나 이런 쪽에 있었었죠. 근데 이쪽으로 이동한 모습까지 요즘 나오고 있는 전기차 라인업과 딱 비슷한 실내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셀토스 풀체인지의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이 북미에서 판매 중인 텔루라이드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EV5를 연상케 하는 박스형 SUV 디자인처럼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소형 SUV 차급 치고는 또 전면부에 새로 그릴 디자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고급차처럼 굉장히 웅장한 디자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셀토스를 제가 탑승을 하면서 오늘은 주행에 대한 느낌은 좀 짤막하게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기존 전작 셀토스와 이번에 신형 셀토스의 승차감이 얼마나 바뀌었나 정도만 살짝 겉핥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작 셀토스와 신형 셀토스의 변경 부분, 그리고 이 차량이 동급 선상 라인업에 있는 다른 SUV 친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게 구매 관점이 더 좋을까를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구형 대비 신형에서 이제 옵션 강화나 이제 변경점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런 소형 차급에서는 파노라마 솔루프가 많이 적용이 안 되는데, 전작은 일반 한 칸짜리 솔루프만 들어갔었죠. 이 친구 셀토스 풀체인지는 파노라마 타입의 솔루프가 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빌트인캠 버전 1에서 빌트인캠 2 플러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주차 녹화 기능까지 이제 챙길 수 있는 알짜배기 옵션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건 일반 가솔린 모델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만 적용이 가능한 실내 V2L 옵션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차박이나 캠핑, 아웃도어 뭐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옵션이 추가가 되었고요.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기는 했었는데 기존엔 이제 컴바이너 타입이라고 해서 전면부에 이제 아크릴판이 하나 튀어나오던 그런 약간 시인성이 불편한 형태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다른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처럼 전면 유리에 주행 정보를 표시를 해주는 평범한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그니처급부터 추가가 되는 옵션이긴 한데 이렇게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라던가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또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굳이 제가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소형급에 적용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처음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 이런 옵션들은 굉장히 흔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굳이 언급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옵션들은 보통 중형차에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중형급 이상부터 최소. 근데 난 소형급에선 이런 옵션이 적용되는 거 지금 처음 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이제 제조사나 이제 그 다른 차종 라인업에서 내가 이걸 있나를 디테일하게 이제 보지는 않았어 사실. 근데 이번 셀토스 뭐 옵션 변경점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차급에 상관없이 이런 고급 옵션을 좀 넓게 적용하려는 이제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조 부분에서 또 이제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차로 유지 보조 2라던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단계, 기존에 있던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이었던 드라이버 아이즈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구매 관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리뷰를 드린다고 했었죠. 이 녀석이 이제 구형과 신형 풀체인지니까 어찌됐든 가격이 많이 올라서 나왔을 거 아니야. 전작 바로 기존 세대 셀토스가 기본 휘발유 트림 시작가가 2,300만 원부터, 그리고 이 녀석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하이브리드 말고 가솔린 트림에서 제일 기본 트림으로 이제 가격을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2,500만 원부터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풀 체인지가 되고 나서 지금 200만 원 정도의 차량가 인상이 있는데 200만 원 인상이 되면서 뭔가 기본적으로 또 어떤 점들이 달라졌나, 이거를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형과 신형 깡통으로 뽑는다고 했을 때 추가가 된 점, 신형부터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이 기본으로 LED가 장착이 됩니다. 원래 구형에는 누런색 할로겐 등이 장착이 됐었죠. 안전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백이 6개에서 9개로 늘어났습니다. 8인치짜리 디스플레이에서 12.3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본으로 탑재를 해줍니다. 내비게이션 기능은 없는 화면이지만 어찌됐든 좀 더 넓은 화면을 적용을 해줬다,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만나게 막대키 꼽고 돌렸어야 되는데 깡통에서는 이 녀석은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키가 깡통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애프터블로우, 구형에서는 이제 최소 시그니처급부터 적용이 됐던 에어컨 말려주는 옵션인데 이게 깡통에 이제 기본으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보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기능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2라던가 스마트 크루즈 같은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체감되지 않은 작은 옵션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작은 옵션들은 제외를 하고 이제 2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그 이유들을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드려 봤는데 이제 뭐 보통 신차 개발 비용이나 이제 방금 들어갔던 그 옵션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그 부품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런 기본 옵션들이 이제 탑재가 되면서 생각보다 신차 가격 인상폭이 크지는 않다. 이게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현대기아 신차 라인업이 나오면은 너무 비싸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셀토스가 지금 풀체인지를 겪게 되면은 가격 인상이 얼마나 될까가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이 셀토스를 구매하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보통은 20, 30대 사회 초년생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 차량이고,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이제 SUV가 필요하신 그런 직종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구매를 하시는 차량인데, 차값이 이제 너무 올라버리면 사실 얘가 급은 소형 SUV인데 스타트가가 막 갑자기 느닷없이 막 3천만 원부터 막 이렇게 될까봐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했던 차량인데 생각보다 차량가가 크게 인상이 되진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구형과 신형의
깡통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을 때 언급했던 것처럼 전작 셀토스는 2,300만원부터 스타트를 했고요. 지금 신형 풀체인지 셀토스 휘발유 기본 트림은 2,500만원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 깡통을 구매하시겠다고 하면은 2,500에서 또 500만원 정도 추가가 된 3,000만원 정도의 차량부터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이제 또 깡통 기준으로 3,000만원 스타트지 또 옵션을 넣다 보시면은 최고 풀옵션 4,340만원에 도달하는 소형 SUV 치고는 정말 어마무시한 가격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녀석이 또 동급 차량 비교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동급 선상에 나란히 있는 코나 가솔린 깡통이 2,500 스타트, 코나 하이브리드 깡통이 600만원 정도 추가된 3,100만원 스타트. 이 녀석과 같은 친환경 라인업에 있는 같은 기아 지붕에 있는 식구 또 니로라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 친구의 깡통 스타트 3,030만원 스타트. 깡통 트림과 하이브리드 트림의 스타트 가격은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니로는 벌써 모델 변경 체인지가 되었죠. 그리고 코나는 지금 나온 지 3년 정도가 된 차량이라 아직 현대 공식적인 연식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정보는 아직은 안 나왔지만 곧 있으면 이 녀석도 모델 변경 수순으로 들어갈 것 같은 이제 연식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녀석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지만 한 채급 위에 있는 SUV들까지 제가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면 스포티지 가솔린 깡통이 2,900만원 스타트, 투싼 가솔린 깡통이 또 2,840만원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제 기본 트림에서 옵션 추가를 하면은 투싼이나 스포티 이제 거의 기본 트림에 맞먹는 그런 이제 옵션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한 채급 위 정도만 제가 방금 언급을 드렸습니다. 구매 가격 선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그 언급했던 라인업들 중에서 이 녀석이 사실 가장 새로 나온 차량이기도 하고 가장 상품성을 최고로 구비를 해서 지금 출시한 차량이기 때문에 같은 라인업과 가격대 선상에서 이제 비슷한 SUV들끼리 이제 나열을 해봤을 때 구매 선상 순위가 제일 높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는 깡통 기준들로만 이제 비교를 해드렸었죠. 야 근데 혹시 그 차 깡통으로 뽑으면 뭐하냐, 소형급이라 옵션도 없을 텐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트림은 프레스티지 깡통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개별 소비세 5% 그냥 순수 출고가 기준으로 2,884만원이고요 이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뭐 기본적인 운전자 보조 다 들어가 있어, 뭐 스마트 크루즈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1열에 통풍 열선 시스템, 뭐 하이패스, 뭐 12.3인치 내비게이션, 뭐 휠도 큼직한 거 달아주고, 뭐 LED 라이트 뭐 어차피 다 들어가 있어. 기본적인 편의 옵션 탑재가 이미 다 돼 있어요. 3,000만원이 넘지 않는 소형 SUV에 가장 적합한 차량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스티지 깡통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구매자들의 이제 성향이나 필요에 따라서 넣는 옵션들이 있겠죠. 뭐 드라이브 와이즈라던가 아니면은 모니터링 팩,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넣으시고요. 굳이 이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하시면 안 넣으셔도 충분히 기본적인 편의 옵션 탑재는 충분한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방금 그 필요에 의해서 넣는 옵션, 내가 그래도 이왕이면 신차 뽑는데 이건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건 넣어야 되지 않을까, 나 차 좀 이쁘게 타고 싶은데 앰비언트 라이트 나왔으면 좋겠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를 시트 관련된 옵션인 컴포트에 또 엮어놨어. 그러면 또 막 그거 넣어야 되고 저거 넣어야 되고, 그러면 소형 SUV답지 않은 차량가를 벌써 아득히 넘어서니까 꼭 구매하실 분들은 적당한 타협선에서 옵션을 넣어서 출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녀석의 풀체인지가 되고 나서 파워트레인의 바뀐 특징을 간단하게 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전작 셀토스 가솔린에 들어가 있던 엔진 미션은 동일하게 가솔린 터보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된 점은 똑같고요. 하이브리드 모터가 또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가 되었죠. 기존의 코나, 아반떼, 니로에 세팅되어 있는 그 1.6 자연흡기의 하이브리드 모터가 이 셀토스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구형과 신형의 재원입니다. 이제 구형보다 전장 40mm, 전고 30mm 정도 더 커진 느낌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이 이제 진동과 소음을 잡으려고 좀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제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진동이랑 소음을 좀 더 잘 잡기 위해서 일반적인 그냥 고무 부싱이 아니라 안에 이제 오일이 들어있는 오일 고무 부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 차에는 그냥 고무덩어리가 그냥 1차적으로만 진동소음을 잡아주는 거고, 이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면은 이 고무 부싱 안에 이제 오일 액체가 흐르고 있어서 고무 부싱과 이제 내부 액체가 이제 2차적으로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이제 더 좋아진 거는 하이브리드 트림부터는 멀티링크가 또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이제 소형차급에서 볼 수 있는 세팅은 절대 아니죠. 가솔린은 4륜을 장착해야지만 멀티링크가 선택이 되고요. 연비는 공인 연비 기준 16인치 작은 휠로 19.5라는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 트림인 X라인에 이제 가장 예쁜 휠이 들어가면은 17.8이라는 복합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녀석도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하이브리드 회생제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3.0 버전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요.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가 되고 새로운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이 녀석이 승차감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따 간단하게 주행을 한번 해보면서 느낌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왜 이렇게 커? 차가 왜 이렇게 커졌어? 사이즈가 이게 소형? 진짜? EV3보다 큰 느낌인데. 딱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EV3도 엄청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걔보다는 확실히 더 정보도 높고 딱 SUV다운 맛은 있네. 난 진짜 국산 제조사들 실내 공간 뽑는 건 대단해. 차 너무 부드러운데? 뭐지 이게? 환골 탈퇴를 하셨네 아예? 어쩜 이럴 수 있지? 노면 소음이랑 아예 안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도로가 지금 잘 깔려 있는 것도 물론 한몫을 하겠지만은 너무 좋은데? 뭐야? 왜 이렇게 쫀득해? 이게 단순히 하이드로 부싱이 추가됐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승차감은 절대 아니거든요, 세팅이. 아니 이전 전작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난 얼마나 달라졌을까 사실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플랫폼을 아무리 바꿔도 차급이 이제 주는 그 승차감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 근데 얘는 너무 좋아.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오바 떨 정도로 소형차 치고는 괜찮다? 이런 느낌이라고 지금 해야 될지, 오바를 할 정도로 전작을 내가 이미 겪어봤으니까 1세대 완전 처음 나온 거부터 1.5세대 약간 승차감이 개선된 그 친구까지 제가 이제 겪어보고 이걸 타보는 거잖아요 지금. 걔네 대비 너무 좋아 차가. 네. 세팅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이게 하이브리드라서 좋게 느껴지는 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터 무게가 좀 더 짓눌러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그 무게가 주는 안정감도 있거든요 차에. 확실히 가솔린보다는 세팅이 더 무거우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걸 감안해도 오 이러면 코나가 살짝 위태위태해지는데? 껍데기는 셀토스, 주행성은 코나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나 못지않아. 이제 주행성까지 잡았어. 나쁘지 않아. 정말 나쁘지 않아. 방금 코너 꺾으면서도 도로 요철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맨홀 뚜껑도 높게 올라온 것도 있었고 부드럽게 양측 댐퍼를 잘 잡는 느낌도 좋게 느껴졌고요. 그냥 일반 도로 여기는 지금 평평한 새로 깐 지 얼마 안 된 아스팔트니까 당연히 부드럽기는 한데, 자 여기서 그냥 가속 붙은 상태에서 코너 아스팔트 지나서 일반 도로. 자 일부러 엔진 개입을 좀 시켜볼까? 드라이브 상태에서 한번 꾹 돌리시면 매뉴얼로 조작이 됩니다. 일부러 좀 RPM을 올려보자. 엔진 유입음도 이 정도면 굉장히 낫배드. 2700rpm까지 방금 올렸었거든요. 근데 2700rpm 정도면 어느 정도 엔진 유입음이 다른 차들도 충분히 들어와. 엔진 유입음이 좀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차종들이 좀 몇 대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이 하이브리드 모터와 엔진이 코나와 이제 니로, 아반떼 이런 친구들과 이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반떼나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더 엔진 유입음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방음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 30 수준에서 각 있는 방지턱 일부러 속도 안 늦추고, 오 뭐야 왜 이렇게 좋아? 승차감의 간단한 총평,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1.6 자연흡기 하이브리드 엔진을 쓰고 있는 것 치고도 엔진 유입음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엔진 유입음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와주는 느낌이고요. 자 일부러 RPM 좀 올려. 이 정도 엔진 소리 당연히 들릴 수 있지. 앞에서 엄청 많이 들어온다거나 그런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좀 일부러 과격하게 코너링을 해보자. 맨홀 뚜껑도 일부러 밟고. 정말 확실한 거는 하체 설계나 이 차량 지금 바뀐 플랫폼에 대한 승차감의 전반적인 세팅은 전작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형 SUV가 이런 승차감을 보여준다고? 아, 차 좋다. 뭐야, 나 놀랬어. 아니 되게 부드러운데. 조금만 과격하게 해봐. 여기 주차장 보도블럭 깐 거 원래 울퉁불퉁 해야 되는데 잘 흡수해. 소음도. 하이드로 부싱이 이 정도라고? 근데 이건 하이드로 부싱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전반적으로 많이 뭔가 더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뭐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아니 얘가 하이브리드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되게 왜 이렇게 육중한 느낌이 들지? 묵직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승차감이 거의 흡사해요 지금. 야, 이 정도라고? 와, 그 언더스티어 날 것 같던 그 전작 셀토스랑 이렇게 달라졌다고? 근데 가솔린을 타봐야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가솔린까지는 지금 느낌을 당연히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전작은 가솔린 기준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지금 전반적인 승차감이, 자, RPM 좀 올려보자. 숑. 엔진 유입음 이 정도면 뭐 당연한 거고, 시끄러운 느낌 전혀 없고 너무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뀌었지 싶을 정도 딱. 소형급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 기준은 그러하고요. 2열 쪽에선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운전자의 입장으로서 느꼈을 때는 2열도 아마 불편함이 없는 승차감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그 얘기 많았어요. 니로랑 코나 파워트레인이랑 똑같은 걸 가져다 쓰면서 얘는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냐, 비싸게 올리지 않았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얘는 신형으로 나왔는데도 이 정도 가격이 똑같아. 얘 깡통 스타트가 3,000인데 그러면은 얘가 더 혜자 아니에요 솔직히? 난 더 비싸게 나올 줄 알았어. 내 개인적인 판단은. NQ5 더 뉴 스포티지가 나왔을 때 페이스리프트 수준인데도 차량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 기아 차값 너무 올린다 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번에 풀체인지 셀토스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올리겠거니 했는데, 얘는 풀체인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린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200만 원 올린 많지, 기본 깡통 트림부터 이제 시작하는 스타터 옵션도 많이 추가를 해줬고, 200만 원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옵션들로 저는 구성을 해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현행코나 아니면은 이제 또 모델 변경하는 니로 이런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너무 착해. 사실 난 괜찮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하이브리드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 고객들이 어차피 이제 그 코나나 니로 같이 이제 그런 친구들과 비교를 하실 텐데, 그럼 얘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매 고찰은 소형치곤 비싸져서 그런 거지, 하이브리드 관점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고객이 본다면 착하지. 아, 그리고 승차감 너무 좋아요. 우리 지난번에 탔던 거는 물론 가솔린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안정감이야. 이렇게 해서 셀토스에 대한 총평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사냐 마냐, 지금 현행 출시되고 있는 이 라인업 중에서는 셀토스가 가장 좋은 상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비빌 차량이 없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 뭐 전작 세대 셀토스에 비해서 정말 천지개벽급으로 개선된 승차감과 역대급의 상품성, 그리고 생각보다 크지 않은 신차 가격의 인상폭, 이거는 뭐 풀옵션급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천 트림까지만. 자, 근데 가솔린까지는 이제 괜찮아. 자, 근데 하이브리드를 꼭 사야 되는가에 대한 고찰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고유가 시대라고 하지만은 차값을 50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데, 그만치 주행거리가 있거나 내가 그만큼 탈 목적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하이브리드는 꼭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셀토스 풀체인지에 대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